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진짜 안녕하신 거 맞죠? 아마 이 영상을 선택해서 들어오신 분들이라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느끼고 이제 마음이 누가 톡 하나만 건드려도 이제 찰랑찰랑 넘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괴로워서 이 영상을 선택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저도 직장인 초년차에 정말 센 번아웃을 한번 겪고 울기도 많이 울고 무기력증도 겪고 그리고 마음 치료도 받으면서 저만의 이제 직장에서 멘탈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꿀팁 10가지를 쌓아왔거든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진솔하게 한번 나눠볼게요. 우선 짧게 제가 번아웃을 겪었던 그때 당시의 스토리를 말씀드려 볼게요. 정규직 1년차에 팀에 큰 갈등과 위기가 찾아왔었어요. 친하게 지내던 동료들이 하나둘 팀을 옮기고 팀이 진짜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처했거든요. 근데 저는 K 장녀로서 뭔가 이 팀이 와야 될 것 같은 분위기를 멱살 잡고 끌어올려야 될 것 같은 그런 이상한 책임감에 사로잡혔었어요. 그래서 무리하게 팀의 광대가 돼서 팀의 분위기도 살리고 그다음에 이 팀에서 맡고 있는 서비스도 성공시키고 그러고야 말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무모했던 그런 생각이었는데요. 저 스스로도 진짜 그런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동틀 때 진짜 집에 나와서 7시에는 푸사오 운동하고 바로 회사에 출근해서 씻고 업무를 시작하는 저만의 루틴을 만들었었어요. 재택근무 옵션이 있는 회사였거든요. 자유롭게 그냥 주에 2회만 출근하면 되는 거였는데 무조건 출근해가지고 진짜 내 열과 성의를 다해서 업무에 빡 몰입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진짜 주 5일 출근하고 매일 남들보다 한두 시간 일찍 출근하고 막 10시, 11시에 퇴근하고 그리고 주말에도 친구들 만나지 말고 그냥 난 업무밖에 모르는 사람이다, 서비스밖에 모르는 사람이다 이 생각으로 주변 사람들도 안 만나고 오로지 일에만 집중을 했었어요. 그렇게 지내다가 진짜 1년차에 번아웃이 오게 됩니다. 번아웃 말만 들었지 진짜 겪어보니까요. 눈에 일단 초점이 없어집니다. 동태눈이 되고요. 그리고 마음의 그릇도 굉장히 쪼그라들어 버려가지고요. 누가 작은 돌멩이라도 탁 하나 던지면 바로 왈칵하고 넘쳐버리고 눈물이 그냥 주르륵 나더라고요. 평소에 좋아하던 뭐 책 읽기, 운동, 영화 보기 이런 것도 다 하기 싫고 그냥 휴일이면 잠만 잤어요. 그리고 출근해서는 진짜 회의에 들어가도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매일 생각하고 아는 얘기인데 들어도 저게 무슨 얘기지? 하나도 따라잡을 수가 없고 그리고 내 의견을 말해야지 회의가 진행되는데 아무런 말도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때 느꼈죠. 내가 지금 마음이 단단히 고장났구나. 그걸 알게 되고 다행히 이제 주변 사람들의 도움도 받고 이제 회사에서 연계된 번아웃 심리상담 치료까지 받으면서 차근차근 다시 멘탈을 붙잡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만의 방법도 쌓고 지금은 정말 멘탈 갑. 연말평가에 보면 정말 긍정적이고 멘탈이 강한 사람이다 라는 피드백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멘탈 갑 직장인이 됐는지 그 10가지 꿀팁 여러분들께도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내가 다 책임질 필요 없다. 조직 생활은 내 의지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상황상 맞닥뜨리게 되는 일도 많아요. 전부 다 내가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K 장녀 같은 마인드는 버리셔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주변 환경과 상황 때문에 안 되는 일이 있다라는 것도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두 번째, 모두와 다 친해질 필요는 없다. 회사는 학교가 아니에요. 결국 그냥 일하려고 만난 그런 이익 집단일 뿐이에요. 물론 그 직장 동료들끼리 적을 만들지 않고 충분히 예의를 다하고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다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긴 하거든요. 하지만 그 이상으로 뭐 대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그 친구들과의 관계처럼 내가 더 다가가서 인간적으로 뭐 가까워지고 이러려고 굳이 애쓸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둥글둥글 모난 것 없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누가 이렇게 무례하게 말하거나 아니면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선을 넘는다고 그냥 다 웃으면서 받아들일 필요는 없어요. 그냥 단호하게 그건 아닌 것 같을 땐 아닌 것 같다. 아니면 그건 불쾌할 땐 불쾌하다. 그렇게 나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선을 어느 정도 만들어두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삐지지 말자. 일할 때 가장 괴로운 순간이 뭔지 아세요? 내가 상대방한테 삐지게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말했다시피 회사는 그냥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만난 그런 프로들끼리의 집단일 뿐 그 사람의 그런 말과 행동에 내가 너무 과하게 의미부여를 하고 삐지고 저 사람 왜 저래? 라고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대문자 T 같은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회의를 할 때 그냥 어떤 사람이 내 의견에 대해서 저는 누구님의 의견에 그렇게 동의하지 않아요. 저는 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하더라도 저 사람이 지금 날 싫어한다. 저 사람이 나를 지금 반대하고 있다. 라고 받아들일 게 아니라 그냥 나랑 저 사람 생각이 다르구나. 왜 그렇지?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절충안을 만들어야 되지? 이렇게 문제 해결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 나를 부정했어. 난 저 사람한테 삐졌어.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본인 마음만 힘듭니다. 그냥 단순히 회사에서 의견은 의견으로만 받아들이는 그 마음가짐을 가지는 게 중요해요. 네 번째, 실수는 그냥 빠르게 인정하고 고치면 됩니다. 일하면서 실수 안 하는 사람 없어요. 스스로 너무 완벽해야 한다고 올가매면 나만 힘들어져요. 처음 하는 실수라면 그냥 빠르게 인정하고 그리고 사과하고 개선하면 돼요. 그리고 설사 실수를 하더라도 에이 사람인데 실수할 수도 있지 뭐 어쩌라고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스스로를 좀 너그럽게 보다듬어 주세요. 다섯 번째, 개인의 문제로 보지 말고 조직의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저 사람은 도대체 왜 일을 저렇게 하지? 도대체 왜 나를 힘들게 하는 거야? 개인한테 화살을 돌리지 마세요. 모두 다 그냥 회사라는 그런 인위적으로 설계된 그 조직 속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그 개인에게 그런 타겟을 돌리기보다는 뭔가 조직의 프로세스에 문제가 있는데? 뭔가 지금 일을 하는데 그 조직의 문화에 문제가 있는데? 라고 접근을 하면은 그 사람과 이 일을 별개로 놓고 생각할 수 있게 돼요. 사람을 싫어하는 것만큼 마음이 힘든 게 어디 있겠어요. 삐지지 말고 그리고 조직의 문제, 그다음 프로세스의 문제로 접근하면 그 사람과 내가 얼굴 붉히고 내가 힘들어질 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 분위기를 내가 띄우려고 애쓰지 마세요. 점심시간에 괜히 분위기 처져 있거나 아니면 정적이 흐르거나 약간 머쓱할 때 괜히 내가 나서서 그냥 재밌는 얘기라도 해야 되나? 내 얘기라도 해야 되나? 이런 부담감 가지실 필요 없어요. 저도 괜히 제가 화제거리 만들어서 약간 불쏘시개처럼 나를 다 소진해버리고 태우는 그런 성냥 같은 역할도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체질에 맞지 않는 사람은 결국 너무 힘들더라고요. 할 말이 없으면 적당한 침묵도 괜찮아요. 일곱 번째, 내 얘기를 굳이 다 할 필요 없다. 요즘 트렌드가 나 사랑받고 자란 사람이에요. 뭐 이런 걸 어필하는 게 또 트렌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랑받는 사람의 특징은 뭐 자기 얘기를 되게 오픈해서 다 할 줄 알고 약간 푼수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뭐 그냥 해 하면서 막 그냥 얘기하고 이런 게 되게 좋아 보일 수는 있는데 근데 솔직히 자기 얘기, 뭐 집안 얘기, 뭐 가치관, 유년 시절 연애사 이런 거 줄줄줄 그냥 말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뭐 주말에 한 것들, 취미, 요즘 어떤 이슈가 있더라 이런 것들은 그냥 팀원들끼리 이야기할 수 있지만 굳이 나의 내밀한 이야기를 막 얘기해야 될 것 같고 그런 걸 막 드러내야 될 것 같고 그러지 마시고 그냥 가볍게 재밌는 이야기만 나누세요. 여덟 번째, 일할 때 이건 내가 제일 잘 안다 라고 생각하기. 자꾸 실수할까봐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게 맞나? 이렇게 이제 자기 확신이 안 들 때가 있는데요. 이 프로젝트, 이 리서치, 이 주제는 나만큼 시간 써서 연구해본 사람이 없어. 이건 내가 제일 잘 알고 있는 영역이야.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내가 알고 있는 걸 알려준다라는 마인드로 좀 당당하게 접근해보세요. 이제 신입 때는 살짝 좀 쪼그라들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내가 뭘 말하고 있는 건지도 잘 모르겠을 때 있잖아요. 하지만 마인드를 내가 제일 잘 알아 이렇게 바꾸는 것만으로도 눈빛과 말투에서 당당함이 나오고 내 스스로도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아홉 번째, 점심에 짧은 산책이라도 몸을 좀 움직여보세요. 산책을 하거나 몸을 움직이면 상념을 한번 이렇게 비울 수가 있어요. 실제로 운동하면 그 순간은 다른 생각보다 내 근육을 쓰고 움직임에 집중하다 보니까 걱정거리가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호르몬이 분비돼서 사람이 좀 더 진취적이고 호전적으로 바뀌더라고요. 열 번째, 결국 내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잊지 말기. 내 인생의 주인공은 결국 나잖아요. 내가 아프고 내가 지쳐버리면 주변에 있는 게 아무런 의미도 없어져요. 너무 힘들면 하루 그냥 연차도 내고 휴가도 가고 내 힘으로 안 되는 그런 것들에 너무 내 에너지를 쓰지 마세요. 뭐 지치면 사람이 동태눈일 때도 있고 힘들면 거절도 하고 지치면 빨리 퇴근해서 나한테 맛있는 것도 좀 먹이고 좋은 것도 좀 보고 이렇게 항상 나를 돌보면서 나만의 페이스에 맞춰서 일을 해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이 10가지를 잘 지켜나가시면서 건강하고 멘탈이 튼튼한 그런 직장생활을 하시길 바랄게요. 지금 힘드신 분들이 있다면 결국 다 지나가니까요. 너무 마음 괴로워하지 마시고 그냥 어쩌라고 라는 마인드로 조금 더 어깨 피고 그 다음에 주변 생각하지 말고 나만 생각하면서 이렇게 좀 당당하게 우리 앞으로도 일해봅시다. 여러분들도 직장생활에서 멘탈 튼튼하게 유지하는 자기만의 꿀팁이 있다면 댓글로 좀 공유해주세요. 그럼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